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은 첫째, 겪은 일을 떠올립니다. 그 다음 겪은 일을 떠올렸으면 이야기로 쓸 경험을 정합니다. 그 다음 그 이야기의 주제와 제목을 정하고요. 그 다음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대로 사건과 배경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쓰고 완성시키면 됩니다. 네,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겪은 일을 떠올린다고 했죠? 놀이공원 간 일, 축구 시합 한 일, 그 다음에 가족과 여행 간 일, 친구와 싸우고 해야 한 일, 이런 여러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. 그 다음 이 중에서 이야기로 쓸 경험을 정하면 되는데요.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가급적 이야기 구조에 적합한 경험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야기 구조란 뭐냐? 기승전결이 있는 겁니다. 이야기가 시작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 사건 때문에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심해지다가 마지막에 끝나고 해결되는 부분이죠. 네,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내 경험을 쓰는 게 이야기로 만들기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도 재밌을 겁니다. 기승전결 없이 그냥 놀러 갔다, 재밌었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이야기가 재미가 없겠죠. 그래서 약간 기승전결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경험들 중에서 이야기 구조에 적합한 게 축구 시합한 일, 축구를 지고 있다가 이겼다던가 아니면은 친구랑 싸웠는데 오해가 있다는 걸 알고서 나중에 화해한 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로 만들기가 쉽겠죠? 네, 선생님은 여기서 예시로 친구와 싸우고 해야 한 일을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야기로 쓸 경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. 친구와 싸우고 해야 한 일로 정했어요. 자, 새로 산 캐릭터 연필이 필통에 없어서 친구가 훔쳐간 줄 알고 싸웠다. 집에 돌아오니 연필이 그대로 있었다. 다음날 오해한 것을 사과하고 화해했다. 이거를 이야기로 쓸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주제와 제목을 정하면 되겠죠? 주제는 함부로 오해하지 말자. 그 다음에 제목은 사라진 연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을 설정하는데요.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. 이때 주인공이 나 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. 꼭 나일 필요도 없어요. 그 말뜻은 나로 표현하지 않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도 됩니다. 내가 직접 경험한 거지만 이거를 이야기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동수라고 불러도 되고 동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. 저는 그게 싫어요. 그냥 나라고 쓸래요. 한 사람도 있으면은 나라고 써도 됩니다. 자, 선생님은 예를 든 거니까 등장인물 이름을 건우라고 지었어요. 그래서 다혈질이라서 쉽게 흥분하고 자신의 잘못은 빨리 뉘우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슬기라는 아이는 마음이 여리고 배려심이 깊으며 관용을 잘 베푸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. 그 다음 이렇게 등장인물의 특징을 설정했으면 이야기의 흐름대로 사건과 배경을 정리하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죠? 이야기의 구조는 기승전결이다. 자, 기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배경과 인물을 설명하는 단계고요. 승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. 그 다음에 저는 등장인물의 갈등이 꼭대기에 이르는 단계. 결은 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. 자, 기를 볼게요.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? 건우가 새 캐릭터 연필을 샀음. 그 다음에 학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니 필통에 연필이 없었음. 이거 배경은 쉬는 시간 교실이다 이렇게 자기가 써놓고 그 다음에 승. 쉬는 시간에 자신의 자리 근처에 있었던 슬기를 의심함. 슬기에게 연필을 훔쳐갔냐고 추궁함. 예,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죠. 배경은 쉬는 시간 교실입니다. 그 다음은 전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예요. 슬기는 억울해하지만 건우는 믿지 않았고 건우와 말다툼을 하던 슬기는 끝내 울어버렸습니다. 그 다음 배경은 쉬는 시간과 교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. 그 다음 마지막 결말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죠. 집에 돌아온 뒤 새 연필을 발견했습니다. 집에서 필통에 넣지 않고 간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건우는 다음날 슬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습니다.
배경은 저녁 집에서 아침 교실로 바뀐 거죠.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완성시켜 볼게요. 아까는 구조를 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살펴봤죠. 자, 이번에는 정말로 이야기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 부분입니다. 제목, 사라진 연필. 건호는 콧바람을 부르면서 학교에 갔다. 히히, 어제 산 캐릭터 연필 애들한테 자랑해야지. 교실에 가방을 놓고 필통을 꺼냈다. 그런데 갑자기 배에 신호가 왔다.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. 보리를 보고 온 건호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필통을 열었다. 그런데 어제 산 연필이 없었다. 건호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. 자, 이 부분이 기 부분이었고요. 그 다음 승 부분 보겠습니다. 근처에는 슬기가 멀뚱멀뚱 서 있었다. 건호는 슬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다. 야, 혹시 내 필통에서 누가 연필 가져가는 거 못 봤어? 응, 나는 못 봤는데? 건호는 눈살을 찌푸렸다.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? 그냥 멍하니 있었어. 혹시 네가 내 연필 가져갔니? 무슨 소리야? 왜 나를 의심하는데? 슬기는 얼굴이 붉어졌다. 자, 다음은 전입니다.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라고 했죠?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지.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자리 근처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? 건호가 다그치자 슬기는 울먹거리면서 말했다. 나는 원래 길 가다가도 뭔가를 상상하느라 멍하니 멈춰설 때가 많아. 너라면 네 말을 믿겠니? 좋은 말 할 때 어서 연필 내놔. 나 아니라니까. 슬기는 눈물을 흘렸다. 그 모습을 본 건호는 움찔거렸다. 쳇, 너 내일 두고 봐. 자,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은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죠. 씩씩거리면서 집에 온 건호는 책상 위에 자신이 새로 산 연필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. 아, 연필을 필통에 넣지 않고 그냥 갔었다 보구나. 건호는 자신이 학교에서 슬기에게 했던 일이 떠올랐다.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다. 그리고 미안했다. 다음날 건호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슬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다. 정말 미안해. 네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해서. 사과의 의미로 내가 산 새 지우개를 선물로 준비했어. 용서해줘. 이미 지난 일인 걸 뭐.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. 결국 슬기와 건호는 화해를 했다. 자, 이런 식으로 글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. 여러분도 선생님을 따라서 이 흐름에 쭉 따랐으면 쉽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로 완성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.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